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며 1155만 명의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 최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네이처의 커버 기사로 실리며 극찬을 받은 것은 무려 27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네이처는 한국이 선도자가 되겠다는 목표에 맞춰 무섭게 투자를 늘리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계획이 정부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도 강한 유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며 정보통신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균관대,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등 삼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 순위까지 디테일하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질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수준과 K 방역 능력을 높이 평가해 한국을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빅토리아 콱화 세계은행 동아태 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 담당 부총재는 한국의 서한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들이 많다. 한국을 세계은행 긴급 의료 지정국가로 지정하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무려 2달 동안 한국, 중국, 일본을 두고 어느 국가를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택할지 검토한 결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부의 대응 및 결정 속도, 의료 여력 등에 한국이 훨씬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세계은행의 전문 인력을 한국에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과 세계은행의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과 가족, 그리고 출장자의 긴급 의료 상황 시 한국에서 진료를 받게 됐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20방울이 무려 5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각종 항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는 혈장 치료는 현존하는 최고의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홍콩대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혈장이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의 바이러스를 99% 사멸 가능하다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대 5천만 원, 인도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완치자를 연결해주는 업체가 최대 6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을 질병관리본부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서며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래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무려 62명의 완치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고 문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깜짝 놀랄만한 개발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확산세가 멈추는 듯 싶었던 이란에서 최근 1차 때보다 강력한 2차 코로나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또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전자 증폭 검사로는 신종 또는 변종 바이러스를 잡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료 준비와 핵산 증폭이라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리셴 김유식 교수팀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만능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검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2차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이크로몰레큘 온라인판에 실리며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A형, 아시아에서는 코로나 B형, 유럽은 C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변이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저지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한국에서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지난 15일 부킹닷컴 일본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가고 싶은 해외 여행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은 감염병 여파로 인해 국내 여행 비율이 지난해 40%에서 71%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정세가 찾아오면 외국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서울이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과 역사 문제로 갈등하며 수출 규제를 하는 등 경제 보복까지 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과 달리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풍운하라 불리며 일본 정치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야마모토 타로가 도쿄도 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도쿄도 지사를 한다고 나오자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마모토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일본 기업이 사죄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계속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본 정치인도 함부로 하지 못한 주장을 야마모토는 아베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야마모토는 이번 바이러스에서도 한국의 방역을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자서전을 내며 발매 2주 만에 15만 부가 팔리는 등 노골적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일본 의회 소속으로 한국인 등 제일 외국인을 경시하는 정책을 줄곧 써왔기에 야마모토 타로와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마모토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과 함께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고 바이러스 대책으로 1,4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도쿄도 도민에게 1인당 10만엔, 하나로 약 113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비록 아직 일본 내에서 정치적 입지는 작지만 야마모토 타로의 목소리는 지금 일본 내의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과 등지며 혐한을 일으키는 정책에 더욱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지만 일본의 젊은 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국내 한 에세이가 일본의 최고가로 수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소연 작가 새 에세이가 한국 출판물 사상 최고가로 일본에 수출된 것입니다. 선 인세만 2억 원으로 기존 최고가 기록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일본 메이저급 출판사 20곳 이상에서 오퍼가 들어올 정도로 일본에서 엄청난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김소연 작가의 전작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일본에서 24만 부가 넘게 팔리며 그 상품성을 입증했고, 더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이 책을 읽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BTS의 두터운 팬층이 있는 일본에서 정국이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또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등도 일본에서 좋은 판매 성적을 올리며 KSA 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우익들이 의도했던 혐한 서적이 일본 내 서점에서 판매 1위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한국 에세이가 일본 출판 시장에서 메이저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거액을 주고 일방적으로 일본 책을 수입해오는 처지였지만 최근 몇 년 새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쓴 에세이가 일본에서 잇따라 선전하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국내 출판 전문가는 일본 유명 소설가의 저작권이 수억에 한국에 팔리며 과거에는 화제를 모았지만 이제는 K출판의 시대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판 대국 일본 시장에서 나날이 경쟁력을 키워가는 우리 에세이가 출판한류의 견인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에세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끄며 차세대 한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들은 많은 일본 드라마를 제치고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4개월 전 종영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제2의 겨울 연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일본인들이 늘면서 지난 2월 넷플릭스 오픈 당시 오늘의 종합 탑10에서 10주간 1위를 기록했고 최근 3주간 다시 왕자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연예 주간지 프라이데이는 온라인판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서 보낸 2개월 동안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 빠져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작가 기타하라 미노리는 8일 아사히신문 자매진 아에라의 사랑의 불시착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이 요래하는 모습을 일본에선 볼 수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대등하게 나오는 모습이 멋있고 여성끼리의 우정이 다뤄진 점이 신선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배경인 점도 관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 내 한류 드라마 붐의 원조는 2002년 방송된 드라마 겨울 연가로 이 작품은 주로 40, 50대 주부 팬들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을 비롯한 전 연령층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일본의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의 호평도 이어지며 일본 전역의 열풍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인기 배우 사사키 노조미는 동료 배우 오마사 아야와의 인스타 라이브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고 얘기해서 화제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3차례 금메달을 걸었던 레슬링 선수 요시다 사오리는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에게 추천받은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다며 정말 최고였다, 펑펑 울었다고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도 최근 사랑의 불시착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소 드라마를 안 봐서 2, 3회만 보고 그만둘까 했는데 16회까지 한 번에 다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를 보고 거북하게 느껴졌던 북한의 병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본의 극우 정치인도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사랑의 불시착뿐만 아니라 박서준 주연의 이태원 클라스도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개그 콤비 진오리 멤버 노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그린 배우 김다미와 박서준의 그림을 올리면서 팬심이 듬뿍 담긴 글도 덧붙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선 이미 3개월 전에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가 최근에 일본 뉴스 채널에 등장했는데, 이 영상에는 달고나 커피를 소개하며 리포터가 직접 커피를 만들어보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니혼게이제 신문 계열 매체 니케이 트렌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달라진 젊은층 소비 문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직카페가 있는데 직카페 인기 품목으로는 달고나 커피가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최근 트와이스, BTS 등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들이 이를 만들어 SNS에 올리자 일본 젊은층도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뒤늦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달고나 커피가 붙인 게시물이 15만 개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왜 지금 일본 젊은층이 드라마와 소설 등 한국의 콘텐츠에 주목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성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입소문을 듣고 사랑의 불시착을 받다는 20대 일본인 남성은 한국 아이돌은 사회 문제의 목소리를 잘 낸다, 드라마도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선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을 펴기도 했던 마이니치 신문 논설위원 사하다 가츠미는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2010년 이후 한국을 본다면서 이들에게 한국은 화려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미지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달리 최근 일본이 만드는 콘텐츠는 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수년간 지상파 TV 유세가 줄어들고 콘텐츠가 다양해졌는데, 변화가 더딘 일본은 여전히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 새로운 영상 서비스를 통해 일본인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넓어졌습니다. 한때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이 다시 문화적 속국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세는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경제, 문화 면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는 일본은 정체되며 점점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에게 한국은 보란듯이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을 외국 전시에서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지만 자신들은 약속을 지켰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시급히 상대해야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일본 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지도력 부재와 너무 느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베는 마스크를 만들어 2달 만에 거의 다 배포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못 받았다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3천억을 쏟아부어 만들어 불량품 논란이 벌어진 아베노 마스크는 비말이 100% 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달이 다 되어서도 국민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아베노 마스크가 지도력이 부재하고 너무나도 느린 아베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과 일본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극명하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를 자부하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과 열쇠, 도장을 쓰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자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을 두고 아날로그 원어민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날로그 일본은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일본은 정보 공개가 늦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마스크를 주는데도 2달이 넘게 걸리더니 재난지원금도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염병 위기 속에서 앞선 한국의 방역을 배우겠다는 말보다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영광이 안주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역사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내각은 절대로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일본 국민들에게는 혐한을 조장하며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인들은 K-드라마, K-팝, K-소설 등을 통해서 더 앞서 나간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한 일본 네티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최고를 넘어서 눈물까지 난다. 오랜만에 젊어진 느낌이다.